손해보험 설계사 자격시험 핵심 요약 특강 이번 시간에는 제3편 손해보험 중에서요 4장 특종보험의 이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역에서는 두 문제 출제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요 첫 번째는 배상책임보험에 대해서 알아볼 거고요. 두 번째는 도난보험, 세 번째 레저종합보험, 그리고 네 번째는 유아기관 종합보험, 그리고 다섯 번째는 동산종합보험, 여섯 번째는 여행보험, 그리고 마지막 일곱 번째로는 컨틴전시 보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배상책임보험인데요. 특종보험의 아주 대표적인 상품입니다. 우선 배상책임보험의 종류부터 좀 분류를 해볼 텐데 아주 시험 문제 잘 나오는 부분이고요. 자, 의무보험과 임의보험으로 배상책임을 구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강제적으로 가입해야 되는 게 바로 의무배상책임보험인데요. 우리 유채꽃, 가특한 학원 우리 외우자라고 앞서도 한번 나왔을 텐데요. 여기서도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유도선, 가스사고 배상책임보험, 체육시설 배상책임보험, 그리고 학원시설 소유자 배상책임보험, 그리고 우리 다중이업소, 화재보험에서 다중이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강제가입 대상이었죠. 그리고 거기다 더불어서요. 개인정보보호 배상책임보험, 승강기 엘리베이터죠. 그래서 승강기 배상책임보험, 그리고 맹견 소유자 배상책임보험도 강제보험이에요. 그래서 최근에 맹견 소유자 배상책임보험을 의무보험을 골라라 라고 하는 문제에 답으로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맹견 소유자 배상책임보험 잘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으로 배상책임을요. 일반 배상책임보험과 전문인 배상책임보험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전문인 배상책임보험은 바로 의사, 변호사, 건축사, 회계사 이런 분들이 가입하는 보험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배상책임보험을 손해사고 기준과 배상청구 기준으로 구별을 할 수가 있어요. 손해사고 기준은요. 보험기간 안에 사고가 일어나면 보험기간이 끝나더라도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배상책임보험입니다. 대부분의 보험은 손해사고 기준이에요. 그런데 배상청구 기준은 뭐냐면 보험기간 안에 사고가 났잖아요. 그럼 보험기간 안에 청구까지 해야지만 보상을 해주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배상청구 기준은 흔하진 않아요. 두 가지가 저희 교재에 소개가 되는데요. 바로 임원하고 전문인입니다. 그래서 임원 배상책임보험과 전문인만 배상청구 기준이에요. 나머지는 다 뭘까요? 손해사고 기준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다음 중 배상청구 기준에 들어가는 것은, 전문인에 들어가는 것은, 의무 배상책임보험에 들어가는 것은 이렇게 골라내는 문제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주요 배상책임보험에 대해서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가스사고 배상책임보험입니다. 그래서 가스사고 배상책임보험의 의무가입 대상은요. 가스 제조를 한다든지 판매하는 분들, 그 다음에 가스 용기를 제조하는 분들, 그 다음에 일정 규모 이상의 가스를 사용하는 분들이 강제가입 대상입니다. 근데 여기서 강제가입 대상이 아닌 경우 묻는 문제 잘 나오는데요. 바로 가스 용기를 운송하는 업자입니다. 그래서 가스 용기 운송업자는 강제가입 대상이 아니다라는 부분이고요. 자, 가스사고 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하면 대인과 대물을 보상받을 수 있는데 대인에 해당되는 부분은 뭐냐? 사망하거나 후유장애를 입거나 부상을 당하는 경우에 보상이 됩니다. 그럼 여러분 휴업보상금 보상될까요? 그 부분은 보상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체육시설 배상책임보험 살펴볼 텐데요. 체육시설 배상책임보험에서는요. 강제가입 대상인 것과 강제가입 대상이 아닌 부분을 골라내는 문제가 잘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체육시설 중에서도 우리가 동네에서 좀 자주 볼 수 있는 규모가 좀 작은 그런 어떤 체육시설은 강제가입 대상이 아니에요. 4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체육도장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골프 연습장, 세 번째는 체력 단련장, 네 번째는 당구장입니다. 그래서 이 4개 업종을 제외하고 나머지는요, 다 강제가입 대상입니다. 그럼 여러분 스키장, 강제가입 대상이에요. 수영장, 강제가입 대상입니다. 골프장도 강제가입 대상이고요. 그래서 규모가 좀 큰 것들은 강제가입 대상이고 4가지 말씀드린 것들은 강제가입 대상이 아니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골라내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 배상책임에서 자주 나오는 거는요. 영업배상책임보험입니다. 자, 영업배상책임보험은요. 특약의 형태로 상품이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특약이 총 5가지가 소개가 되는데요. 도급업자 배상책임보험, 시설소유 관리자 배상책임보험, 경비업자 배상책임보험, 주차장 배상책임보험, 차량 정비업자 배상책임보험 이렇게 5가지가 소개가 돼요. 그래서 시험 문제 어떻게 나오냐면 영업배상의 특약의 형태로 운영되는 상품이
아닌 것은 이라고 나옵니다. 그럼 이 5가지가 아닌 거 하나 넣어두고서 골라내는 문제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분들 상품의 특이하게 앞글자를 따서요. 도시, 경주, 차 이렇게 외워주시면 앞글자만 이렇게 대입하셔가지고 아닌 부분을 골라내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도난보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난보험은요, 동산이나 현금이나 유가증권이나 수탁물, 남이 맡긴 물건이 수탁물이죠. 수탁물에 강도 또는 절도의 도난행위로 입은 손해를 보상해 줍니다. 그래서 수탁물도 포함된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당연히 보험 기간 중에 일어난 사고로 생긴 손해를 보상하겠고요. 그리고 보관 장소 내에서 입은 손해를 보상합니다. 밖에서 잃어버린 건 안 된다. 도난당한 건 안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는 어떤 것들이 있냐면 보관 장소를요. 72시간입니다. 이건 도난보험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장기 화재보험이나 장기 종합보험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난에 관련 담보에 있어서는요. 보관 장소를 72시간 이상 비워둔 동안에 발생한 사고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도난 손해가 발생했는데 30일 동안 몰랐어요. 그러면 보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보관 장소를 벗어나서 일어난 사고 보상하지 않고요. 고의나 사기나 이런 사고들 보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화재 시 도난당한 거는 보상 안 됩니다. 이건 화재보험에서 마찬가지, 도난보험에서 마찬가지, 화재 시 일어난 도난은 보상하지 않습니다.